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지표를 사용해야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차트는 맨날 보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늘 제자리일까? 그리고 어제는 돈을 벌었는데 왜 오늘은 또 돈을 다 토해내냐? 이번에는 새로운 지표로 좀 될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손절만 반복한다. 자, 이렇게 며칠이 쌓이고 몇 달이 지나면 결국 여러분들은 수익이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피로감이 남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매법의 주인공은 이런 피로 구간을 싹 다 지나온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지나왔느냐? 매매를 조금 잘한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인물입니다. 정말 미친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하루 손실도 없이 무려 9개월 동안 8억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 300만 원으로 6개월째 매일 수익을 인증하고 있는 미친 실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제가 이 매매법의 모든 것 PDF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매매법을 사용했길래 이렇게 돈을 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의 도구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 분명히 엄청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죠. 복잡한 수식, 자동매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수익의 비밀 지표는 바로 이동평균선 단 하나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이동평균선이 맞고요. 차트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그 이동평균선으로 시장의 방향을 읽고 타점을 잡고 손절과 익절까지 끝냈다라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평선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이평선으로 돈을 못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차트를 켜면 기본으로 보이고 누구나 한 번쯤 설정을 해봤고 유튜브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긴 아는데 애매하게 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골든 크로스 나오면은 그냥 매수를 해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를 하죠. 이렇게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한 손절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진짜 본질은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차트를 켜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캔들이 보이죠? 그날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고 어디까지 내렸는지를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넣어놓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면은 노란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이동평균선에 설정한 기간은 200일이에요. 그러면 200일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노란색 선으로 차트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현재 주가가 위치를 한다면 시장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대, 즉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단가보다 가격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 아래에 가격이 위치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선 위에 가격이 위치한다는 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있느냐, 아래에 가격이 있느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이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평선을 그러면 닿았을 때 매수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간 뒤에 이탈하면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평선은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울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동평균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 차트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상승했을 때, 즉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일 때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채널 같은 거를 긋잖아요. 제가 채널 하나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채널을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뭐 고점과 저점이 맞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해서 새롭게 그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차트가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이렇게 상승일 때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축으로 이렇게 캔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동평균선 아래에 가격이 위치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꺾였을 때는 밑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동평균선 상승의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는 주가 또한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하락일 때는 주가 또한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단순하게 사람들의 평단가구나 라고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방향에 맞춰서 현재 시장의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동평균선의 진짜 본질은요, 잔파도, 노이즈를 제거하고 실제 추세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느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시장에는 주말에 장이 없죠. 즉 5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의 거래일이 약 200일 안팎입니다. 즉 20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기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요, 주식시장 100년 역사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처럼 쓰이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한 계산값을 넘어서 시장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선은 의미가 있다라고 합의를 받기 때문에 실제 의미가 없던 게 의미가 생겨버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만 한 번 더 정리 드리자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를 향하고 있고 주가가 위에 있다면 당연히 매수 우위겠고요.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흐르고 있고 주가도 아래에 있다면 당연히 추세는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 무려 35% 빠졌다. 아, 그러면 여기가 바닥 나오겠구나 하고 매수를 들어가고 손절 안 잡아서 청산을 당하거나 매우 큰 손실을 또 입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방 떨어졌어요. 그러면 37% 정도 떨어졌죠. 바닥 나왔구나 하고 잡고 들어가지만 물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아니었을 때 또 큰 하락이 나오면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지속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200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누워질 때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방향 자체를 이렇게 눕는 걸로 바꿨죠. 그 다음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선은 파동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갔다가 횡보하고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저번 불장의 고점대를 보더라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평균선 올라가다가 횡보가 나오고 주가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듯 보여주지만 사실상 추세가 바뀌는 그런 전도 증상이 미리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자체가 상승해서 횡보로 돌아설 때는 주의, 그 다음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현재 차트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이 추세가 내려오다가 시간이 지나서 횡보를 해줘요. 물론 우리가 최저점을 놓치고 가격이 올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한 방 더 떨어지는 하락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가 추세 전환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확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 100% 당하는 가짜 돌파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 위로 튀어 오르면 추세가 바뀌었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동평균선을 지어보면요, 이때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려 50%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올라갈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상 추세 자체는 이렇게 하락 중이었고 이때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무려 6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때를 보더라도 이동평균선이 하락 중이었죠. 하지만 계속 반등은 강하게 나옵니다. 자, 48%, 46%, 24%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실제로 지지 라인도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매물대가 잡혔구나, 계속 지지로 받쳐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의 이 기울기, 방향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억 매매법에 절대 3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방향 먼저 보는 거예요. 200일선 기준으로 현재 시장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보는 거고요. 역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락이라면 무조건 숏만 보고 매도를 고려하는 거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이라면 매수만 고려하고 롱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선의 기울기가 곧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그 힘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점점 힘이 약해진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방향은 잡았어요. 실제 타점도 우리가 잡아봐야겠죠.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21선을 봐야 됩니다. 21선으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200일선은 방향이고요. 21선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스퀴즈 구간을 찾도록 할 겁니다. 즉 200일선과 21선이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선과 21선이 이렇게 만나는 스퀴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퀴즈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의 에너지가 꽉 눌리는 구간입니다. 200 이동평균선과 21선의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고 그 안에서 캔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가격 움직임이 답답해지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봤을 때는 조용해 보이는 시장이다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조용한 게 아닙니다.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면서 에너지가 압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가 지금 200일선과 21선을 차트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 200일선이 우상향 중에 있죠. 그 다음 이 21선이 200일선 쪽으로 붙어주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구간, 이렇게 모이는 구간에 왔을 때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아시죠? 이 볼린저 밴드 입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스퀴즈가 임박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볼린저 밴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렇게 입구가 좁아졌을 때가 보이시죠? 변동성이 없었을 때, 이렇게 입구가 좁아졌을 때 큰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의 입구가 좁아지면 큰 변동성, 입구가 좁아지면 큰 변동성, 이렇게 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의 경우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200일선으로 추세를 파악합니다. 현재 시장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200일선이 우상향 중이구나. 그럼 올바른 매수 타점은 언제가 될까? 200일선의 가격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21선도 붙어줬을 때, 자, 이렇게 스퀴즈가 나올 때, 매수 타점으로 잡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매할 수가 있죠.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익절하냐? 뭐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그냥 RSI 하나만 추가해 주셔도 굉장히 무방합니다. 자, RSI는 뭐예요? 현재 시장이 과열됐는지 아니면 침체됐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지표죠. 시장이 이렇게 눌려줬을 때 RSI 또한 저점 표시를 해주고 지지받는 패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손익비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매수한 타점에서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잃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또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 저항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구간까지 가격이 도달하면 나는 팔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익비를 결국 높게만 설정해 주면은 훨씬 유리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익비 비율이 3.5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100만 원으로 350만 원을 번다면 잃을 때는 100만 원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매매가 지속된다면은 내가 수익을 잃을 확률보다 벌 확률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익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스퀴즈가 나왔을 때 21선이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매매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다가 이때도 반등이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무려 5%에 가까운 반등이 나왔지만 200일선 자체가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상승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퀴즈 구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스퀴즈의 절대 규칙은 200일선 방향과 반대되는 움직임은 완전히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200일선이 밑으로 가고 있는데 양봉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20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200일선과 가까워졌을 때 그때 올바르게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큰 시장 방향 먼저 파악하고 매매에 진입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일선이 우하향 중이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가짜 돌파일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1분봉보다는 당연히 1시간봉, 4시간봉 이상에서 신뢰도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봉은 1시간마다 만들어지는 봉이고 1분봉은 1분마다 만들어지는 봉이죠. 그러면 1분봉 60개가 있어야 1시간봉 하나가 나옵니다. 이 1시간봉 차트에는 1분봉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봉에서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1분봉에서는 너무나도 적은 데이터로 우리가 매매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평균선 방향이 하락일 때 그리고 상승일 때 나눠서 매매하는 건 알겠는데 이동평균선이 일자로 누웠을 땐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자로 누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추세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횡보를 하고 결국엔 다시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였다면 여러분들 손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걸 확인한 이후에 다시 스퀴즈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도 이 정도 상승분을 놓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추가 상승분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이 누웠을 때 추세가 언제 바뀌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웠다가 결국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웠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눕는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때부터는 추세 매매가 아니라 박스권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셔도 괜찮은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이 다시금 방향을 잡아주기 시작했을 때는 방향성을 완전하게 잡고 그 방향성에만 맞게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매수하려는 구간이 과연 눌림목일까 아니면 추세 붕괴가 시작되는 곳일까? 단순하게 가격이 흔들리는 건 당연히 홀딩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단기선이나 장기선이 동시에 막 이탈이 되면서 이동평균선도 추세가 바뀐다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동평균선 21선과 200일선이 가까워지면서 눌림이 나오는 구간, 거기다가 뭐 RSI 같은 보조지표가 과매도 표시까지 해준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 먼저 체크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동평균선은 수행성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늦게 포착하지 않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세 전환을 늦게 보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남들보다 잃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즉,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을 조금 더는 매매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에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21선 이탈할 때 매도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벌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200일선이 눕고 21선이 막 이렇게 꼬이는 구간들은 추세 매매는 금지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근데 지금 설명한 매매법이 너무 간단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매매법으로 실제 500억을 벌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되는 것이죠. 횡보장 대응하실 때는 박스권 매매 혹은 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차트 프레임은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선명하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돈을 벌기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종목의 특성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대장주는 전 세계 자금이 몰리고 많은 참여자가 같은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동평균 매매법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작은 알트코인이나 변동성이 큰 잡주는 작은 돈에도 급등 급락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쓰더라도 손절폭과 레버리지 관리를 훨씬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원리는 같지만 리스크 관리 방식은 종목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전 타점 요약을 해볼게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200일선 방향을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 21선으로 타점에 진입을 하고요.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만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횡보 구간은 쉬거나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동평균선 200일선 방향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 21선을 추가해서 스퀴즈 구간을 찾아주고, 스퀴즈 구간을 찾았을 때 RSI 같이 과매도, 과매수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보조지표까지 더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우상향하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매매법을 왜 굳이 길게 설명드리고 있느냐, 그냥 어디서 사세요, 어디서 파세요 수준의 단순 추천이 아니고 이미 500억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의 매매법이기 때문에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 원리가 놀랍게도, 이 사람이 돈을 번 핵심 원리가 놀랍게도 여러분 차트에 이미 있는 이동평균선 몇 개로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복잡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핵심을 모르고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서 못 버는 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기준 없이 흔들리고 의미 없는 진입을 반복하고 추세와 싸우다가 계좌를 잃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드린 내용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지금 설명드린 매매 원리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은 무료 PDF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서 손절하고 어떤 자리에서 익절해야 하는지 실전 예시로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자료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개인 메시지 보내셔서 저에게 PDF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200일선 PDF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PDF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